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선거 대참패 충격에 빠진 좌파 세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격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 3개의 선거에서 초대형 압승을 거뒀던 좌파 세력. 그런데 집권 종료 1년을 앞두고 결정적인 대참패를 당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좌파가 3연승을 하면서 압승한 것이 좌파에게는 독약이 됐습니다. 마약이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안개에 취해서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코로나만 없었더라도 좌파가 그렇게 승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총선은 조국 문제에 대한 심판이다. 재작년 10월 달에 광화문을 메웠던 수십만의 인파들, 그 충격에 놀란 좌파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엄청나게 걱정했었습니다. 결국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그런데 코로나와 미래통합당의 자충수 때문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조국 문제가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조국을 감쌌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구나. 계속 조국을 옹호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밀어붙여야 되겠다. 우리의 국정기조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라는 식의 만용과 오만을 부린 것이 이번 선거 대참패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사태의 본질을 꿰지 못하고 다시 또 친문 세력의 결집에만 매달리는 우물한 개구리의 대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BS에서 뉴스공장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김어준 사회자가 엄청난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치기 어린 행동입니다. 그는 법적인 장치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서울미디어재단이라고 하는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올해 515억 원 중에서 예산 약 70%를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서울시 의회다. 서울시 의회는 109명의 시의원 중에서 좌파가 101명이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교통방송 출연금을 줄이려고 해도 서울시의회에서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사나 방송 편성이 독립되어 있다. 이따위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운영진이나 제작진들은 바보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과 대세와 순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겠습니까? 민심과 대세와 순리를 역행했다가 계속 김어준식의 이 아주 경박한 함량 미달의 이 편파 방송을 계속을 하게 되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릅니까? 두 번째, MBC의 정신나간 일기예보 자막,
속상하지만 괜찮아. 4.7 대참패 이튿날 아침에 올려졌던 일기예보의 자막. 아나운서가 많이 준비했었는데 너무나도 방송 실수를 많이 해서 속이 상해서 그런 멘트가 들어간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게 설명 같은 설명입니까? MBC는 그런 자막 하나 걸러낼 시스템이 없습니까? 노영방송 MBC, 좌파 정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MBC, 그런 MBC의 속마음이 내비쳐진 것 아니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비판이 얼마나 많이 제기되겠습니까? 세 번째,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직전에 여론조사 86%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부동산 정책, 원자력 정책, 검찰로부터 기소권을 빼앗는 이런 정책을 뭐 변화 없이 밀고 나가겠다라는 오만이자 뒤틀린 배짱입니다. 네 번째, 정세균 국무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후임 총리의 여성인 이미경 5선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우물안 개구리식의 근시안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사로잡혀서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8명의 장관 중에서 여성 장관이 3명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여성 국무총리를 시켜야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이자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한명숙을 임명했던 것처럼, 자, 이미경은 한명숙과 함께 제2야 여성운동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세력.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친문 세력 핵심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도종환 의원이 됐습니다. 문재인식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 학을 뗐다, 지겹다, 좀 바꿔라 라는 것이 민심이고 라는 것이 국민의 소리인데 그저 내놓는 접시가, 내놓는 음식이 식어 빠진 피자요, 고추장 없는 비빔밥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손님들이 지겨워서 물려서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해 있는 식당이 이런 식의 메뉴를 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김종민 최고위원을 포함을 해서 언론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하는 정말이지 소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불공정했다고요? 언론이 좀 더 이 정권의 끔찍한 백신 무능, 세계 112 꼴찌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를 만든 이 백신 무능 사태를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친여 문별청과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더라면, 왜 이번에 4월 재보선을 하게 됐는가를 좀 더 활발하게 보도를 했더라면, 조국 사태라든가 여론조사에서 왜 20대, 30대가 그렇게 떠나고 있는가, 이것을 날카롭게 보도했더라면 4.7 대참패가 아니라 4.7의 좌파 세력이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